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일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이 대법원이 오늘 또 쟁점이 큰 사안에 대해서 이 국가에 그리고 현실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대결 상황에 맞지 않는 판례를 내어놓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종교적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데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8명이 무죄, 한 사람은 법리 해석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무죄 취지, 그리고 4사람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4사람의 반대 의견이 여러 점에서 아주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덧 이게 소수 의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적 이유,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권한을 준다면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양심적, 종교적 이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양심적 이유, 나는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총을 들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군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군대 안 가도 좋다고 할 것이냐. 나는 김일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주사파이기 때문에 양심상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은 좋다라고 해야 될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 판례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군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 가지 않기 위해서 주사파가 되도록 만드는, 김일성주의자가 되도록 만드는,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는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국가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양심적, 종교적 이유로 군에 가지 않겠다는 것을 과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악용되는 사례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심각한 사태가 있습니다. 이 판사들이 법리만 보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판단을 내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외교에 혼선이 오고 안보가 무너지는 사태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만들면 안 되죠. 그만한 전문 지식과 폭넓은 식견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법률 기술자는 많지만은 진정한 법률가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법률가라는 것은 법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정치적,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문적, 그런 폭넓게 보면서 균형 있게, 때로는 너그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오로지 법 조문만 보고 거기다가 또 특정 이념, 좌편향적 이념의 포로가 된 사람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명의 반대 의견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4사람의 대법관이 낸 반대 의견이 저는 한국적 현실에 맞는 법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정신에도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재판을 끝으로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과 조희대, 박상옥, 이기태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왜 양심적 병역 거부, 종교적 병역 거부는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논지로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 상황, 병역 의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만한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도 없는데 다수 견해는 국민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스럽다.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겠죠. 당장 이런 말이 안 나옵니까? 그럼 나는 군대 갔다 왔다. 그럼 나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냐? 김 대법관 등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 의견을 낸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태 대법관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세계관 등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사정은 이게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검증이 불가능하니까 그것까지 다 들어줄 수 없다. 질병 또는 재난이 발생하고 등등 다른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다수 의견이 즉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다수 의견이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판결에서 다수 대법관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 삶의 전부에 영향을 미칠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 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교적 병역 깊이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이 대법관들은 병역 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수 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는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허용 안 된다는 거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이니 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다수 의견은 논리적 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피고인으로 나온 오승은 씨의 사정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 씨는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로 여호와의 정인 교리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무장해제와 납세 거부, 종교 우월까지 연계해 주장했다면서 이런 주장을 펴는 오 씨를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해 무죄 선고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이 오승은 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가가 무장해제해야 된다든지 세금을 안 내겠다든지 종교가 우월하다고 하는 주장을 하니까 이것은 순수한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도 없다 이런 주장이죠. 이 소수 의견을 낸 분들은 또 다수 의견이 제시한 요소들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도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정인에는 유리하겠지만은 이것은 다른 종교나 또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에는 불리한 판단이다. 대한민국 국교가 아닌데, 국교가 없는데, 대한민국 국교가 없어요. 어떤 특정 종교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불공평하고 불만이 생긴다. 그래서 이 선고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두 대법관은 또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국이 저 피지에 있는 나라 같으면은 국민 개병제를 실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무장한 공산 집단과 생과 사를 놓고 하루하루 다투고 맞서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할 수 있느냐, 이래 되면 관중 군대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이 있는데 독일은 2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수천만 명의 인명이 살상된 참상을 경험하고 침략 전쟁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인데 우리 한국에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언제 독일처럼 침략 전쟁을 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침략 당한 것밖에 없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큰 고통을 받은 나라다 한국은. 그리하여 이런 참혹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신성한 사명으로 규정하고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침략 국가가 아닌데 왜 병역을 죄악시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김소영, 이기택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대체 복무제 도입 등을 통해 해결할 국가 정책의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사실상 위헌성을 띤 현행 병역법 조항을 서둘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체 복무를 포함하는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게 마땅하다. 이 문제를 명예롭게 해결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더 보탤 것 없을 정도로 반대 의견이 논리적으로 확실하고 현실에 맞고 또 이게 정의로운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부작용을 막을 것이냐는 겁니다. 너도 나도 이제 나는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이유로 군대에 가서 총을 잡지 못하겠다고 나올 때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법원의 큰 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짐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공산주의자 또는 김일성주의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할 때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김일성주의자다, 나는 조사파다, 나는 종북주의자다라고 하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 대상이 되어가지고 군대 안 갈 수 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앞으로 그런 극좌 단체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국가 해체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판사들이 국가의 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판결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심사숙고. 대한민국이 딛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